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건설 안전 산업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안전과 위험의 개념에 관한 문제로 안전의 올바른 정의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전과 위험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안전이란 인간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통제된 상태이다, 입니다. 안전은 절대적으로 위험이 없는 무위험 상태가 아니라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관리되고 통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 수준의 통제가 핵심입니다. 1번처럼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라는 정의는 이상적일 뿐 현실에서 달성할 수 없습니다. 2번, 위험은 단순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손실의 가능성과 심각성을 함께 나타내는 개념이며 4번, 위험과 위해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위해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고 위험은 그 위해가 실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의 목표는 위험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ALARP 원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코샤 가이드에 관한 문제로 그 성격과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코샤 가이드의 주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강제 규정이다, 입니다. 코샤 가이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하는 안전보건 기술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성격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즉, 강제 규정이 아니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입니다. 2번, 안전보건 기술 지침을 제공한다는 설명은 맞으며 다양한 작업과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권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3번,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를 지원한다는 점도 정확한 설명으로 법령에서 다루지 못하는 세부 기술 영역을 보완해줍니다. 4번,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샤 가이드는 강제력은 없지만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며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핵심 자료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문제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이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입니다. 1번,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으며 노사균형을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2번, 위원장은 사용자 측에서 선임하지만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에 설치 의무가 있다는 것도 정확하며 일정 위험 업종은 50명 이상부터 설치 대상이 됩니다. 위원회는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노사가 함께 협의하는 기구로 정기적인 매월 1회 회의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건설안전산업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인간공학에 관한 문제로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분야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업장에서 인간공학이 적용되는 분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회계 및 재무관리 시스템입니다. 인간공학은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 환경, 도구, 시스템 등을 설계하는 학문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생산성 향상, 작업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됩니다. 1번, 작업장 설계 및 작업 환경 개선은 인간공학의 가장 기본적인 적용 분야로 작업자의 신체 치수와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듭니다. 2번, 인간과 기계의 인터페이스 설계는 사람이 기계를 쉽고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핵심 영역이고 4번,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은 반복 작업이나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하는 인간공학의 대표적 적용 사례입니다. 반면 3번, 회계 및 재무관리 시스템은
숫자와 자료를 다루는 행정 업무 영역으로 사람의 신체적 특성과는 관련이 적기 때문에 인간공학의 직접적인 적용 분야가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감성공학에 관한 문제로 그 목적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감성공학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사용자의 감성적 만족도를 높이는 제품 설계입니다. 감성공학은 사용자의 감성적 욕구와 감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제품이나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는 학문입니다. 단순히 기능이 잘 작동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즐거움, 편안함, 만족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시트 디자인, 스마트폰의 터치 감각, 화장품의 용기 디자인 등이 모두 감성공학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1번, 제품의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가치공학이나 원가 관리의 영역이고 3번, 제품의 기능적 성능만 극대화하는 것은 전통적인 공학의 접근 방식으로 감성공학의 본질과 다릅니다. 4번, 제품의 내구성 향상은 신뢰성 공학이나 재료공학에서 다루는 주제로 사용자의 감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현대 제품 설계에서는 기능과 감성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인간 실수 예방 기법에 관한 문제로 fail-safe 설계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 실수 예방 기법 중 fail-safe 설계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실수가 발생해도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fail-safe 설계는 인간의 실수나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안전한 상태로 이행되도록 하는 설계 철학입니다. 즉, 무언가 잘못되어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설계 단계에서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엘리베이터의 비상정지 장치, 가스기기의 자동 차단 밸브, 전기 차단기의 누전 차단 기능 등이 있습니다. 1번,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이며 fail-safe의 개념과 다릅니다. 3번, 실수 발생 시 즉시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것은 단순한 정지 기능에 불과하고 4번, 실수를 사전에 감지하여 경고하는 것은 경보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fail-safe의 핵심은 정지가 아니라 안전한 상태 유지에 있으며 작업자가 의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시스템 자체가 안전을 보장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건설안전산업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건축재료의 화재 안전성에 관한 문제로 불연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재료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불연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합판입니다. 합판은 얇은 목재 단판을 여러 겹 접착하여 만든 가공 목재로 가연성 재료에 해당하므로 불연재료가 아닙니다. 화재 시 쉽게 연소되며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불연재료란 화재 시 연소되지 않고 유해한 변형, 용융, 균열 등이 생기지 않는 재료를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번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골재로 이루어진 무기질 재료로 대표적인 불연재료입니다. 2번 석재는 자연에서 나는 광물질 재료로 불에 타지 않습니다. 4번 철강재는 금속 재료로 불연재료에 해당합니다. 다만 철강재는 고온에서 강도가 급격히 저하되므로 별도의 내화 피복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목재의 함수율과 변형에 관한 문제로 섬유포화점 이하에서의 현상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목재의 함수율이 섬유포화점 이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수축과 팽창이 발생한다입니다. 목재의 섬유포화점은 함수율 약 30% 수준이며 이 점을 기준으로 목재의 거동이 크게 달라집니다. 섬유포화점 이상에서는 자유수만 변함으로 치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섬유포화점 이하에서는 세포병 내부의 결합수가 변화하면서 수축과 팽창이 발생하여 치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는 목재 시공 시 가장 주의해야 할 특성으로 갈라짐, 휘어짐, 뒤틀림의 원인이 됩니다. 1번 강도 감소는 함수율이 높을수록 발생하며 오히려 건조될수록 강도는 증가합니다. 3번 비중은 함수율이 낮아질수록 감소합니다. 4번 탄성계수는 함수율이 낮아질수록 증가합니다.
따라서 목재는 사용 환경에 맞는 적절한 건조가 매우 중요하며 함수율 관리가 시공품질의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성분에 관한 문제로 초기 강도 발현에 가장 중요한 화합물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포틀랜드 시멘트의 주요 구성 화합물 중 초기 강도 발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규산3칼슘입니다. 규산3칼슘은 영어 약자로 C3S로 표기되며 포틀랜드 시멘트 구성 화합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인 약 50%를 차지합니다. 수화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어 재령 초기인 28일 이내의 강도 발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화합물입니다. 2번 규산이칼슘 C2S는 초기에는 강도 발현이 느리지만 장기 강도 향상에 기여하는 성분으로 약 1년 이상의 장기 재령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3번 알루민산 3칼슘 C3A는 매우 빠른 수화 반응으로 응결을 일으키지만 강도 기여도는 낮고 오히려 황산염에 약합니다. 4번 철 알루민산 4칼슘 C4AF는 강도 발현 기여도가 가장 낮으며 시멘트 색상에 영향을 줍니다. 시멘트 종류별 강도 특성은 이 화합물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